내가 사는 동네가 유명한 관광지라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오후 5시 이후에는 동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고시를 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실제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도한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던 이곳에 구청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관광객의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레드존 통행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죠. 정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그곳에 살던 주민들과 상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조치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헌재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건은 2026년 6월 24일 선고된 2025 헌마 175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위헌 확인 등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2023년 3월경부터 2025년 12월경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길 인근에 거주를 하다가 2025년 12월경부터는 다른 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종로구청장은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를 만들어서 종로구 북촌로 11길 일대 약 34,000제곱미터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이하 레드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한시간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그 시간엔 관광객의 방문을 금지를 하는 내용의 조례였고요.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인근 주민과 관광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인근 상인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럼 심판 대상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2024년 6월 28일자에 취소를 구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2024년 10월 11일경 변경고시가 있었다 이러면서 변경된 고시의 규정 중에 해당 부분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레드존에 적용되는 여러 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청구인이 다투는 거는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에 대해서 다투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심판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합니다. 사실 과태료 부과도 문제를 삼고는 있었지만 그 과태료 금액이나 부과 기준 등 그 제재 자체의 그 고유한 위헌성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기로 합니다. 관련 법조항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제2항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조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호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지정을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재량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서 구청장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조례로 그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료 징수 이런 통행 제한 등에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종로구에서 관광진흥 조례를 만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인은 어떻게 주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 중 관광객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인근 주민이나 인근에서 숙박을 하는 관광객의 방문도 금지 대상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제한 시간을 심야로 한정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거나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관광객이 주거의 평온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 조치를 하는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덜 침해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이른 저녁 시간대부터 긴 시간 동안 단순히 통행만 하는 행위까지 일절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및 인근 주민, 관광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인근 상인의 영업의 자유도 간접적으로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주장은 소음을 좀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계도를 하거나 주의를 주면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일정 인원만 들어가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관광객의 그냥 다니는 걸 완전히 금지하는 건 너무하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근처에 상권이 위축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주민이자 이분이 이제 이 근처에서 가게를 하시거나 이러는 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오후 5시부터 통행이 금지된다는 건 좀 타격이 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판단 읽어보겠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 즉,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 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헌법소원은 보충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먼저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헌법소원으로는 오지 말라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헌법재판소 법에도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지적을 했고요. 다음으로 고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법규 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고시가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고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구체적인 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처분인 경우에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만약에 행정처분이다 이러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도 원칙을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고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 제6항은 구청장 등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 종로구 관광진흥조례에서는 그 구청장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피청구인이 발령한 이 사건 고시 중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시간에 관광객의 레드존 방문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 등을 예정하지 않고 직접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관광객의 방문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 고시는 지금 행정처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그렇다면 심판 대상 조항을 다투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그래서 이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합니다. 네, 이제 궁금해서 제가 북촌 한옥마을 부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레드존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이제 거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서 엄격한 특별관리지역 방문 시간 제한이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는 거로 나옵니다. 방문 허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출입이 허용이 되고요.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방문이 전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허용된 시간 외에 진입해서 적발이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세버스 통행도 제한이 되고 있고요. 현장 분위기는 이제 골목마다 종로구청에서 배치한 안내 요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통행 관리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통제 정책 때문에 소음 문제는 줄었나 봐요. 근데 출입 제한으로 인해서 상권 위축 그리고 관광객의 불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 제도 정비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권 침해 부분은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 기본권 침해로 고통을 받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또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형량이라고 해서 어떤 기본권이 더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이제 저울에 잰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재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이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